살려주세요. 요즘 일본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 8월 8일에 일어난 일본 큐슈 미야자키현에서 일어난 규모 7.1의 지진 때문에 일본은 대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 고비로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할 거라는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작은 지역에서 기상 관측일을 하는 와타나베 미사키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은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상기후와 기이한 현상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도 가지만 그래도 가까운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일본인들고 중국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시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습니다. 8월 8일 일본 규슈에서 일어난 지진은 규모가 7.1로 엄청난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런 지진들이 요즘에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온다는 태풍 산산까지 계속되는 자연재해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산은 기압이 940 HPA로 측정되고 있고 이 정도는 엄청난 재해를 몰고 올 거라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력이나 힘이 있는 분들은 벌써 일본을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좋아 한국 여행으로 간다고 말을 하지만 태풍의 피해를 피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주변 국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일본은 지금까지 많은 재해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의 나라로 불리며 그 이유는 수없이 발생하는 지진, 태풍, 그리고 기상이변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발생한 재난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을 주기적으로 강타하는 자연현상이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연속적으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단순한 피해만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후 이상한 기상현상이 관측되었는데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하늘에서 알 수 없는 빛이 나타났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하늘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공기가 무겁고 바람이 멈춘 것 같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어요. 처음엔 번개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지속됐고 소리도 없었어요. 이처럼 일본 전역에서 비정상적인 기상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무엇인가 더 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현상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일본은 단순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괴한 현상들까지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원전 해체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 상황은 앞으로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일본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도 후쿠시마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결코 바다가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일본인이지만 바다에 방사능을 버리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전을 복구는 하고 있지만 태풍이나 지진 때문에 다시 원전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기상 칼럼니스트로 전향하여 재난과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날씨 예보자가 아니라 재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처는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로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지진과 태풍, 그리고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들은 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끊임없는 복구 작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이 대지진은 15,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고 수천 명이 실종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은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재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일본은 연속적인 태풍과 기상이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급의 강력한 태풍들이 연이어 발생해 홍수와 침수,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구 작업은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재난과 기상이변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와 이바라키 지역을 강타한 지진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 지진은 대도시인 도쿄에서 강하게 느껴져 시민들 사이에 큰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이 지진은 리히터 규모 6.5로 기록되었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건물들이 흔들리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또 다른 자연재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태풍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향해 접근 중이라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태풍은 매우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동 중이며 특히 이바라키와 도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지진으로 약해진 지반이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대규모 대피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지진과 태풍의 위협 속에서 일본은 또 한 번의 재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전역이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2023년 들어 일본은 연속적인 태풍과 기상이변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일본을 강타한 태풍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풍들은 대규모 홍수, 침수, 산사태 등을 일으키며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 하나인 태풍 하이쿠는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해 일본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대피해야 했고 여러 지역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태풍 라는 서일본 지역을 강타해 여러 도시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산사태로 인해 고립된 마을들이 발생하면서 구조 작업이 어렵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속적인 태풍의 발생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그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겨울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리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재난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기상재해에 대비해 대규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본은 계속해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례 없는 재난과 기상이변이 연달아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일본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며 도심 지역에서는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고 많은 가정과 상업시설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은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로 인한 건물 붕괴와 화재 등 2차 피해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대피와 복구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지금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더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불의 고리에 위치한 국가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재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재난들은 수시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불의 고리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난카이 해곡과 수도 직하 지진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 이 지진들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일본 전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 지진은 일본 남서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쓰나미는 해안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도 직하 지진은 도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형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위험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방대한 자원을 투입해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지진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또 한 번의 대규모 재난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을 직접 경험하고 그로 인한 충격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큰 지진을 경험했을 때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그때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을 겪으면서도 일본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필요한 물품을 챙기는 등 일상 속에서 훈련된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 역시 재난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재난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재난 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의 재난 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진과 태풍, 그리고 최근의 기상이변까지 일본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와 직장에서는 비상시 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에는 지진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경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강력한 태풍이나 폭우는 기존의 방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의 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가정마다 비상식량과 물, 응급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일본은 쌀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마트나 대형마트에서도 지열대에 쌀이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해결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에서의 재난 대비는 정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대지진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십 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지진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수도 지카 지진은 일본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 남서부 해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지진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지진은 초대형 쓰나미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해안 지역을 초토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수도 지카 지진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예방책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대규모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많은 재난을 겪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발전시켜 왔지만 앞으로 다가올 대지진은 그 어떤 재난보다도 강력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재해가 없는 한국이 부럽네요. 일본은 왜 이렇게 재해가 많은 건지, 조금씩 더 커지는 재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이 예전에 했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일어난 재해와 재난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난과 재해 때문에 일본에서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네요. 일본도 살기 좋은 나라로 다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요즘 일본이 엄청난 재해와 재난을 갖고 살고 있는데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처럼 일본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